지난 2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4대 산업 품목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에 따라서 백악관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분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우리에게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미국 내 시장을 확보하고 또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등 우리 산업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전략 품목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걸로 보여서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긴 호흡을 가지고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또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이준 소재산업실장 초대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에 백악관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미국 내 공급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1차적으로는 표면적 의미일 수 있는데요. 중요 품목의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도 그렇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월 달에 발동된 행정명령에도 곳곳에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심각한 개인 보호 장구의 공급 부족을 겪은 바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북미의 완성차 공장이 상당 기간, 지금도 현재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멈춰선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행정명령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번 행정명령과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이유가 이 미국 국민들이 다시는 공급 부족을 겪지 않게 하겠다가 사실은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시계를 확장해 보면 결국은 첨단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문제의식이 좀 감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중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들어서고 정파가 좀 바뀌었지만 굉장히 일관된 기조로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표면위로 이제 올라왔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가 이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상당히 체계적인 모습으로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실제로 이번 공급망 조사 보고서 결과도 그렇고 앞으로 있게 될 6대 산업 분야에 대한 이 공급망 조사가 1년 동안 지속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첨단 제조업을 좀 확보를 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일종의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절대 강자이고 또 다른 강자로 출현한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의미와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한 가지는 미국이 비교적 솔직하게 본인의 치부를 좀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민감한 내용은 이게 공개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첨단 제조 기반이 상당히 부족하다 본인들이.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료 소재들이 있는데 원료 소재가 상당 부분 취약하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고 실제로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과제들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맹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주 좀 특징적인 점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인데 사실은 이 동맹이라는 표현이 외교안보적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네. 경제산업 분야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지금 배터리 공급망이나 반도체 공급망 같은 이런 민간 품목에 대해서 이 동맹과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 산업적인 이슈를 안보 문제와 결부시켜서 의제를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말은 이 배터리 공급망이나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급망 재편에 어떤 현안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는 우리가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저희에게 좀 새로운 도전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네.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키고 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서는 특히 이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정책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먼저 그럼 현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배터리 관련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사실 이제 미래 제조업, 현재와 미래 제조업을 상징하는 아주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게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품목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 환경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5월에 이제 K 반도체 전략이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종합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디램이라든지 예.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70% 정도로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좀 취약한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분야도 지금 대부분 다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좀 육성을 하겠다. 그래야 좀 반도체 산업의 밸런스가 지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34% 정도의 우리 배터리 3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그 정도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글로벌 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기업의 뭐 세계 1위 기업은 중국 기업이기는 한데 이 중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자국 기업에게 배타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모두 자국 시장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뭐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우리 기업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이 부문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아직 발돋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미국의 이 공급망 강화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터리나 반도체 산업의 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먼저 배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이제 강조했던 게 아니 반도체 부분인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사실은 이 첨단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대만과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이 첨단 반도체를 이제 위탁을 하는 위탁 기업 저희가 팹리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팹리스 기업은 대부분 다 미국에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분야는 글로벌 2위 정도고 사실 1위와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의 투자 요청에 부응을 해서 일정 정도 수요를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 저희가 좀 취약한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분야의 점유율을 일정 수준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이 TSMC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아까 글로벌 위상이 가장 높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수요 측면에 있습니다. 세계 3대 시장이 중국과 EU와 미국으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배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내수 시장이 작은 국가 입장에서는 수요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이 미국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이 공급망 강화 정책에 좀 담겨있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 핵심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분야인데 이 분야를 계속 우리 기업이 계속 가져가게 놔둘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자국 기업 우선 정책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은 사실 이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급망 재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인 과제는 어떤 것들일까요? 사실 당장 공급망이 급작스럽게 변화를 한다거나 재편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입법화 동향들을 보고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조를 봤을 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급망이 재편된다는 건 좀 피할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재편의 방향 그리고 재편의 규모, 재편의 속도들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이 우선적으로 미국이 지금 했듯이 우리도 우리 공급망을 좀 돌아보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글로벌 분업 체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 중 하나고 이 글로벌 분업 체계에 참여하는 정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참여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만큼 충격의 강도도 훨씬 더 우리가 크게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급망상의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리스크를 좀 식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리스크의 요인이 좀 다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좀 냉정하게 좀 진단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 CEO들이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이 미국과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미국의 부족한 공급망의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이 가까운 장래에는 어쨌든 미국이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을 육성을 할 거고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경쟁자가 시장 내에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협력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경쟁도 해야 되는 사실 이제 협력과 경쟁 어딘가 사이에 있는 전략적인 병행을 지금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제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에 관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지금 제안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할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이제 각 과제별로 이제 우리 민간과 이 정부가 힘을 합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 경쟁을 할지에 대한 좀 전략을 민간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당장 지금 공급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투자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확보 차원에서는 기회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이 투자라는 게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 말은 곧 이 투자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기업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기업들은 사실 글로벌화에 대한 경험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일천하고 이에 따라서 이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애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측과 즉시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채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민관이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앞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이 미국의 공급망 재검토 정책이
그동안의 절대 강자였던 미국이 새로운 강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속성이 매우 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 주변국들 틈바구니 안에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뭐 사실 이번에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불거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대제포 보면 일본 수출 규제도 지금 경험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처음에 터졌을 때 이 실제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상당히 많은 수의 부품들이 공급 충격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2년 동안 이 중국, 미국이나 우리 주변 국가의 공급망에 상당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런 거를 경험을 지금 한 상태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제 구조 자체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대만과 굉장히 좀 복잡한 분업 구조, 분업 관계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첨단 제품도 있고 범용 제품까지 굉장히 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지금 분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국가와 연결된 이 분업 구조상의 이 리스크를 우리가 해소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전략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이 전략상의 방향을 이미 나타낸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첨단 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우리가 좀 해보겠다. 이게 지금 전략의 목표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공급망 내에 좀 중요한 품목, 핵심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나마 국내 최소한의 생산 기반은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정책의 중요한 목표. 이게 바로 공급망의 가시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게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는 게 반드시 우리 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해외 기업이 우리에 투자를 해도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급망을 좀 안정화시키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요한 점은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급망의 안정화가 아주 중요한 이 컨셉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역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부장 산업의 일본의 규제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쓰면서 이제 핵심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이런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제와 안보가 통합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 제조업의 아주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굉장히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래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 품목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 발전되는 양상이 기술이나 산업이 굉장히 독과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은 네. 뭐냐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의 방향이 설정된다는 건데, 이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과 시장 사이의 강대국에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인 거는 분명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믿을 거는 결국은 저희가 보통 이제 지렛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기술적 역량,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술적 역량, 산업적 역량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이 역량을 좀 계속 확보를 하고 더 격차를 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한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 내 지렛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공급망 내에서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할 당시에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저희가 초코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초코 포인트를 저희가 선진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렛대를 최소한 확보를 해야 사실은 그 다음 전략을 저희가 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사실 없는 거죠. 뭐 의미 있는 정책이 사실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 배터리와 반도체, 백신에 관련된 56개 기술을 전략 기술로 지금 묶어놓고 세액 공제를 50% 정도 해주겠다라는 정책이 새로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이게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이 지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정책을 마련한 거는 그만큼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사실은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이 주변국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이 첨단 분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급망을 다루는 의제의 수준이 있는데
이 의제의 수준을 조금 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조사를 명령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적시를 이제 했는데 이 각 부처에서 공급망 분석을 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백악관 내에 있는 경제보좌관과 안보보좌관에게 제출을 해라. 그리고 두 사람이 잘 판단해서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산업적 이슈를 안보적 이슈를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라라는 네. 의미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단순히 산업적 차원에서 공급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국가 안보와 결부돼서 이게 판단하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첨단 기술의 공급망 문제가 개별 부처의 특정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각 부처가 이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야 정책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실효성 있고 국익과 연계된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익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는 사실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게 되려면 법적 위상을 갖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핵심 산업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우리도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이준 소재산업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